여름의 절정, 7월 말. 서울 시내 온도계는 어김없이 36도를 가리키고 있었다. 아스팔트에서 피어오르는 아지랑이는 마치 지옥의 입구를 연상케 했고, 지나가는 차량마다 뜨거운 열기를 내뿜으며 도심을 더욱 숨막히게 만들었다. 송도연은 중학교 2학년 15의 평범한 소년이었다. 키는 또래보다 조금 작았지만 또렷한 눈매와 선량한 미소를 가진 아이였다. 오늘도 어김없이 학원에서 나와 집으로 향하는 길이었다. 교복 셔츠는 이미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고 무거운 가방이 어깨를 짓눌렀다. 진짜 죽겠다. 도현이는 이마에 맺힌 땀을 소매로 훔치며 중얼거렸다. 그때였다. 평소라면 그냥 지나쳤을 골목 모퉁이에서 뭔가 이상한 풍경이 눈에 들어왔다. 낡은 돗자리 위에 각종 채소들이 놓여 있었고 그 앞에는 한 할머니가 앉아 계셨다. 할머니는 70대 후반쯤 되어 보였다. 깊게 패인 주름과 구부정한 등, 그리고 손등에 도드라진 핏줄이 세월의 무게를 말해주고 있었다. 특히 도현이의 시선을 끈 것은 할머니가 쓰고 계신 모자였다. 그것은 모자라기보다는 차라리 작은 돗자리나 장판을 잘라서 만든 것 같았다. 햇볕을 가리기 위한 처절한 노력의 흔적이었다. 더 놀라운 것은 할머니 주변에 그늘이라고는 전혀 없다는 것이었다. 빌딩들 사이의 좁은 골목이라 그늘도 없고 그저 뜨거운 햇볕과 맞서고 있을 뿐이었다. 도현이는 걸음을 멈췄다. 저 할머니, 괜찮으실까? 순간 가슴 한편이 뜨끔했다. 자신도 더워 죽겠는데 저 할머니는 얼마나 더우실까? 그것도 저런 뜨거운 곳에서 장사를 하시다니. 도현이는 무거운 가방을 어깨에서 내려놓고 잠시 망설였다. 그냥 지나갈까? 아니면. 도현이의 발걸음은 자연스럽게 할머니 쪽으로 향했다. 할머니. 도현이의 조심스러운 목소리에 할머니는 고개를 들었다. 탁한 눈동자 속에 놀람과 의아함이 스쳤다. 여기 너무 더워요. 괜찮으세요? 할머니는 잠시 도현이를 바라보더니 구겨진 얼굴에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는 세월에 지친 듯 했지만 어딘가 따뜻했다. 괜찮다 애야. 이 할미는 옛날부터 더위랑 친구거든. 할머니의 목소리는 쉰 듯 했지만 온화했다. 너 같은 어린 것이 뭘 걱정이야. 빨리 집에 가서 시원한 곳에 있어라. 하지만 도현이는 그 자리를 떠나지 못했다. 할머니의 말과 달리 그녀의 얼굴에는 더위에 지친 기색이 역력했다. 이마와 목덜미에는 땀이 흘러내리고 있었고 숨소리도 거칠었다. 이렇게 더운데 정말 괜찮으실 리가 없는데. 도현이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그리고는 뭔가 결심한 듯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할머니, 잠깐만 기다리세요. 금방 올게요. 어디 가냐? 그냥 집에 가거라. 하지만 도현이는 이미 걸음을 옮기고 있었다. 목적지는 근처에 있는 편의점이었다. 평소 같으면 그냥 지나쳤을 편의점이었지만 오늘은 달랐다. 편의점에 들어서자 시원한 에어컨 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잠깐의 시원함을 만끽한 도현이는 곧바로 ATM기 앞으로 향했다. ATM기 앞에 선 도현이는 잠시 망설였다. 통장에는 지난달에 받은 생일 용돈 5만 원이 그대로 들어 있었다. 원래는 친구들과 치킨을 먹으려고 아껴둔 돈이었다. 3만 원이면 치킨은 못 먹겠네. 순간 아쉬움이 스쳤지만 도현이는 고개를 저었다. 지금 치킨보다 더 필요한 일이 있다고 느꼈다. 할머니의 지친 모습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도현이는 카드를 넣고 3만 원을 뽑았다. 평소 같으면 큰 돈이었지만 오늘만큼은 전혀 아깝지 않았다. 오히려 마음이 뿌듯했다. 편의점을 나서며 도현이는 생각했다. 어떻게 드려야 하지? 그냥 주기엔 할머니가 기분 나쁘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고민하며 할머니께 다시 돌아가는 길, 도현이는 여러 방법을 생각해봤다. 채소를 사는 척하며 돈을 더 많이 드릴까? 아니면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릴까? 결국 도현이는 정직하게 말씀드리기로 마음먹었다. 거짓말은 하고 싶지 않았다. 할머니는 여전히 같은 자리에 앉아 계셨다. 도현이가 다가가자 할머니는 고개를 들었다. 아이고, 너 아직도 안 갔냐? 빨리 집에 가라고 했잖니. 할머니.
도현이는 주머니에서 3만 원을 꺼내 조심스럽게 내밀었다. 이거 그냥 받으세요. 너무 더우실까 봐요. 할머니의 눈이 둥그레졌다. 어이구야. 이런 돈을 왜 줘? 할머니는 괜찮다니까. 그냥 제가 드리고 싶어서요. 채소 안 주셔도 돼요. 할머니는 손사래를 치며 거절했다. 안 돼, 안 돼. 어린 것이 무슨 돈이 있다고. 빨리 가져가거라. 하지만 도연이는 포기하지 않았다. 할머니, 저 진짜 괜찮아요. 용돈이에요. 그냥 시원한 곳에서 좀 쉬셨으면 좋겠어요. 둘 사이에 잠시 침묵이 흘렀다. 할머니는 도현이의 진심 어린 눈빛을 바라보며 무언가 생각하는 듯 했다. 아이고, 이런 고마운 마음을 어찌 받냐. 결국 할머니는 돗자리 옆에 있던 콩 한 봉지를 들어 도현이의 손에 꼭 쥐어주었다. 그럼 이거라도 가져가거라. 우리 시골 밭에서 직접 딴 거야. 할머니가 손수 기른 거란다. 콩 봉지는 생각보다 묵직했다. 할머니의 마음이 담긴 무게였을까. 도현이는 콩을 소중히 안으며 미소를 지었다. 고맙습니다, 할머니. 고마긴. 내가 더 고맙지. 요즘 같은 세상에 너 같은 애가 있다니. 내 부모님이 정말 잘 기르셨구나. 이 모든 장면을 지켜보고 있는 사람이 있었다. 골목 건너편에 있는 작은 도예 공방의 주인 김재의 씨였다. 40대 중반의 김 씨는 평소 창밖을 보며 작업하는 것이 습관이었다. 처음에는 그저 더운 날씨에 나와서 장사하는 할머니가 안쓰러워 보였다. 그런데 어느 순간 한 중학생이 다가가는 것을 보고 관심을 갖게 되었다. 요즘 애들이 저런 일에 관심을 가질까? 김재희 씨는 반신반의하며 지켜봤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아이는 정말로 할머니에게 돈을 건네고 있었다. 그것도 아무 조건 없이 그냥 주는 것이었다. 이런, 요즘 보기 힘든 풍경이네. 김재희 씨는 감동받아 무의식적으로 휴대폰을 꺼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그 장면을 촬영했다. 멀리서 찍은 영상이라 얼굴은 잘 보이지 않았지만 그 따뜻한 순간은 고스란히 담겼다. 작업실로 돌아온 김재희 씨는 영상을 다시 봤다. 볼 때마다 마음이 뭉클했다. 이런 아름다운 순간을 혼자만 간직하기에는 아쉬웠다.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다. 세상이 아직은 살만하다는 걸. 김재희 씨는 자신의 SNS에 영상을 올렸다. 제목은 간단했다. 도심의 한 귀퉁이에서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거래를 목격했습니다. 영상은 처음에는 김재희 씨의 지인들만 보는 작은 울림이었다. 하지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면서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첫 번째로 영상을 공유한 사람은 김재희 씨의 대학 동창이었다. 이런 영상 보면 마음이 따뜻해진다는 댓글과 함께 자신의 계정에 다시 올렸다. 그 다음에는 한 교육 블로거가 요즘 아이들 인성교육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는 영상이라며 공유했다. 그리고 한 지역 커뮤니티에서 우리 동네에서 일어난 따뜻한 이야기라며 화제가 되기 시작했다. 조회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 1만, 10만, 50만, 그리고 마침내 100만을 넘어섰다. 댓글들도 쏟아졌다. 이런 아이가 있어서 세상이 아직 살만하다. 부모님 교육이 정말 훌륭하다. 콩 한 봉지가 이렇게 눈물 나게 만들 줄이야. 요즘 같은 세상에 저런 마음을 가진 아이가 있다니. 할머니도 아이도 모두 예쁘다. 특히 인상 깊었던 댓글이 있었다. 3만 원의 가치가 아니라 3만 원어치의 사랑이었다. 이 댓글은 수백 개의 좋아요를 받으며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었다. 하지만 모든 댓글이 긍정적이지만은 않았다. 자기적으로 보인다. 요즘 이런 것도 찍어서 올리나? 할머니 허락받고 찍은 건가? 이런 부정적인 댓글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따뜻한 반응을 보였다. 김재희 씨는 예상치 못한 반응에 당황하면서도 뿌듯했다. 좋은 일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다는 것 자체가 의미 있다고 생각했다. 도현이의 어머니 송미영 씨는 평범한 직장맘이었다. 40대 초반의 그녀는 회계사로 일하며 아들 하나를 키우고 있었다. 평소 SNS를 자주 하지는 않았지만 점심시간이나 퇴근 후에 가끔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보는 것이 소소한 취미였다.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는 하루였다.
저녁을 준비하며 잠깐 휴대폰을 보던 중 친구가 공유한 영상이 눈에 들어왔다. 도심의 한 귀퉁이에서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거래를 목격했습니다. 제목만 봐도 마음이 따뜻해지는 느낌이었다. 미영 씨는 영상을 재생했다. 화면에는 더운 날씨에 채소를 파는 할머니와 한 중학생이 나왔다. 영상 화질이 그리 좋지 않고 멀리서 찍은 것이라 얼굴은 잘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그 아이의 뒷모습이 왠지 낯익었다. 저 아이. 혹시? 미영 씨는 영상을 다시 돌려봤다. 그 아이의 체형, 걸음걸이, 그리고 입고 있는 옷까지. 점점 확신이 섰다. 도현이. 우리 도현이잖아. 영상 속에서 아들이 할머니에게 돈을 건네는 모습을 보는 순간 미영 씨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댓글을 읽어보니 더욱 감동이 밀려왔다. 우리 애가 저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구나. 미영 씨는 그동안 아들의 마음을 제대로 몰랐다는 생각이 들었다. 공부하라는 잔소리만 했지 아들이 이렇게 따뜻한 마음을 가진 아이라는 걸 깨닫지 못했다. 영상을 몇 번이고 다시 보며 미영 씨는 울컥했다. 자랑스러우면서도 미안했다. 그리고 고마웠다. 이런 아들을 둔 것이. 그날 밤 미영 씨는 도현이에게 아무 말 없이 따뜻한 미역국을 끓여줬다. 도현이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었다. 엄마, 왜 갑자기 미역국이에요? 그냥 우리 아들이 많이 컸구나 싶어서. 도현이는 고개를 갸웃했지만 엄마의 미소가 평소보다 더 따뜻하다는 것을 느꼈다. 며칠이 지났지만 도현이는 여전히 할머니께 받은 콩을 먹지 않고 있었다. 콩 한 봉지는 도현이의 방 책상 위에 소중히 놓여 있었다. 도현아, 콩 언제 먹을 거니? 엄마가 물었다. 이건 그냥 두려고요. 먹기 아까워서요. 왜? 그냥 할머니 마음이 담겨 있는 것 같아서요. 미영 씨는 아들의 대답에 또 한 번 뭉클했다. 이런 마음을 가진 아이로 키웠다는 것이 자랑스러웠다. 며칠 후 도현이는 다시 그 골목을 지나갔다. 혹시 할머니가 계실까 싶어서였다. 하지만 할머니는 보이지 않았다. 그날 이후로 할머니를 다시 만나지 못했다. 할머니 괜찮으실까? 어디서 장사하고 계실까? 도현이는 가끔 그 할머니를 생각했다. 그리고 언젠가 다시 만나면 안부를 여쭤보고 싶었다. 한편 김재혜 씨가 올린 영상은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고 있었다. 조회수는 200만을 넘어섰고 여러 뉴스에서도 소개되었다. 요즘 보기 드문 훈훈한 이야기, 인성교육의 중요성을 다시 생각하게 하는 영상 등의 제목으로 보도되었다. 하지만 정작 영상의 주인공인 도현이는 자신이 유명해진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평소처럼 학교에 다니고 학원에 다니고 친구들과 놀았다. 다만 가끔 그 할머니를 생각하며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질 뿐이었다. 1년이 지난 어느 날 도현이는 우연히 같은 골목을 지나게 되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할머니가 다시 그 자리에서 채소를 팔고 계셨다. 할머니. 도현이는 반갑게 달려갔다. 할머니도 도현이를 알아보고 환하게 웃으셨다. 어머, 우리 착한 아이구나. 많이 컸네, 많이 컸어. 할머니, 그동안 어디 계셨어요? 많이 찾았는데. 아이고, 시골에 가 있었지. 할머니가 몸이 안 좋아서 말이야. 그런데 이제 좀 나아져서 다시 나왔단다. 할머니는 여전히 그 자리에서 여전히 그 모습으로 채소를 팔고 계셨다. 하지만 뭔가 달라진 것이 있었다. 할머니 옆에는 작은 그늘막이 설치되어 있었다. 할머니, 저거는요? 아, 저거? 착한 사람들이 해준 거야. 내가 준 돈으로 사 먹은 건 아니고. 할머니는 웃으시며 말씀하셨다. 동네 아저씨가 불쌍하다고 해주신 거란다. 도현이는 그제서야 안심이 되었다. 할머니가 이제는 그늘에서 장사하실 수 있게 되었구나. 할머니, 이거 드세요. 도현이는 이번에도 주머니에서 돈을 꺼냈다. 이번에는 1만 원이었다. 용돈을 더 많이 받는 고등학생이 되었거든요. 아이고, 또 이런 걸. 고마워라, 정말 고마워. 할머니는 이번에도 콩 한 봉지를 주셨다. 작년과 똑같은 콩이었다. 집에 돌아와 도현이는 새로운 콩봉지를 작년 콩봉지 옆에 나란히 놓았다. 2개의 콩봉지. 2번의 만남.
그리고 변하지 않는 마음. 창밖으로는 여전히 뜨거운 여름 햇볕이 내리쪼이고 있었다. 하지만 도현이의 마음은 따뜻했다. 콩 한 봉지에 담긴 할머니의 마음이, 그리고 자신의 작은 배려가 만들어낸 따뜻한 온기가 마음을 채우고 있었다. 그날 밤 도현이는 일기에 썼다. 오늘 할머니를 다시 만났다. 1년 만이었다. 할머니는 여전히 그 자리에서 채소를 파시고 계셨다. 하지만 이제는 그늘막이 있어서 예전보다는 시원해 보이셨다. 할머니가 주신 콩 한 봉지를 받으며 생각했다. 이 작은 마음들이 모여서 세상을 조금씩 따뜻하게 만드는 것 같다. 내년에도 할머니를 만날 수 있기를 바란다. 콩 한 봉지에 담긴 마음. 그것은 단순한 곡식이 아니라 세대를 이어주는 따뜻한 마음의 달이었다. 폭염 속에서 시작된 작은 인연이 만들어낸 아름다운 이야기. 그 이야기는 아직도 계속되고 있었다. 이 소설은 실화를 바탕으로 각색된 픽션입니다. 우리 사회의 따뜻한 마음들이 계속 이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쓰였습니다.